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원소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었고, 무한집합은 개수에 한정이 없어서 끝이 없는 것이었죠. 뭐 예를 들어 자연수의 집합 같은 경우. 자, 그러면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집합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얘기겠고, 유한집합만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겠죠. 근데 원소의 개수를 센다는 거에 대해선 앞에서 이미 한번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A의 집합의 원소가 1, 2, 3이다. 그러면 A의 원소 개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NA라고 쓰고 3개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집합 1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A와 B가 이런 식으로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요. A는 원소가 1, 2, 3이고 B는 원소가 3, 4죠. 이때 3과 3이 겹쳐요. 자, NA 원소는 3이고 B의 원소는 2개죠. 그런데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5라고 할 수는 없겠죠. 보실까요? A 합집합 B는 1, 2, 3, 4예요. 우리가 원소가 2번 겹치면 중복되는 원소를 2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소 개수도 5개이지 않고 4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단순히 A집합 원소와 B집합 원소를 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교집합이 중복되면 그걸 중복해서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주의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와 B가 서로 소였다, 즉 교집합이 없는 경우라면 교집합 뺄 게 없으니까 그냥 A와 B의 원소를 그대로 합쳐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 3개 이상일 때 또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와 B, C까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겹쳐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원소 더하기, 아이고,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더해야 돼요. 일단은 더할게요. 일단 더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 더해지는지 한번 세보자고요. 자, 여기를 약간 구역을 정해볼게요. 구역을 1, 2, 3, 4, 5, 6, 7 이렇게 구역 7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A, B, C를 더하게 되면 1, 2, 7, 6을 더하고 그다음에 B의 영역에서는 2, 7, 3, 4를 또 더하고 C의 영역에서는 7, 6, 4, 5를 더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써봐서 알겠지만 이미 중복돼서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좀 빼주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 중복되냐? 일단 당연히 아까처럼 교집합 부분은 무조건 중복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A 교집합 B 빼고요. B 교집합 C도 빼고요. 이렇게 A와 B, B와 C, 그리고 A와 C의 교집합도 빼야 됩니다. 자, 그럼 빼게 되면 어느 부분이 지워지는지 한번 빼볼게요. 2와 7을 빼야 돼요. 2와 7. 아예 지워버리겠습니다. 2와 7 빼야 돼요. 2와 7? 2와 7이 한 번만 빼면 되는 거죠. 2번 다 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비교집합 C가 7과 4니까 7과 4를 빼볼게요. 7과 4. 7 하나 아예 지워버리고 4도 하나 지워버릴게요. 네. 그 다음 A 교집합 C가 7과 6이니까 7과 6 하나만 지울게요. 7과 6.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지우고 보니까 원래 우리가 원하는 합집합의 그림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래 원하는 합집합은 여기 모든 구역이 1번부터 7번까지 하나씩 다 더해져야 정확하게 구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 2, 3, 4, 5, 6, 7이 없죠. 7이. 그러니까 여기서 7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니까 다시 여기서 7을 하나씩 더했는데
여기서 7을 하나씩 다 빼니까 7이 오히려 없어진 거예요. 3개 더했던 걸 3개 빼니까. 그래서 마지막 작업 다시 더해줘야 돼요. 7에 해당하는 구간이 A 교집합, B 교집합 C입니다. 네, 이렇게 공식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공식을 그냥 외워라, 암기해라 이러면은 진짜 복잡한 공식인데 요 흐름을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B, C가 겹쳐 있을 때 일단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는 방법이 일단 더하세요. 일단 이거. 그리고 교집합은 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하세요.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더했다가 뺐다가 더하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만약에 4개의 집합이 겹쳐져 있을 때 그림을 생략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더해요. 지금 이게 이해되면 이것도 아마 이해될 거예요. 이거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고등학교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게 이해되는지 확인하는 의미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더해요. 그 다음에 빼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C, A 교집합 B, 아니 D. 그 다음에 B 교집합 C, B 교집합 D, C 교집합 D. 다 빼요. 다 빼요. 그 다음에 다시 더해요. A 교집합, B 교집합, C, A 교집합, B 교집합, D. 아이고. B 교집합, C 교집합, D. 그 다음에 다시 빼요. N, A 교집합, B 교집합, C 교집합, D. 무슨 흐름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짜리 다 더해요. 2개짜리 빼요. 2개의 교집합끼리 빼요. 3개의 교집합 다시 더해요. 4개의 교집합 빼요.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반복입니다. 이거 어디에든 계속 다 적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 원소개수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전체 집합이 있고 A 집합이 있을 때 전체 집합 개수가 만약에 20개고 A 집합 개수가 만약에 뭐 8개다. 그러면 A차 집합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12개겠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37페이지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개념 체크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으면 필수 예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전체 A집합, A교집합 B의 원소 개수 주어졌고요. 이것도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변형을 줄 겁니다. 변형. 얘가 여기만 딱 떼보면 너무 CC가 많이 붙어있죠? 그럼 묶어주세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N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어떻게든 집합을 다 써줄 수 있어요. 무슨 집합이든. 자, 이게 13개래요. 그럼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약에 나타낸다면 전체 집합이 있고 A와 B는 교집합이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서는 확실히 아니에요. 20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원소 개수를 적어 놓을 건데 원소 개수는 여기 집합 옆에 괄호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 80개. A와 B의 교집합 원소 개수는 20개. 여기다 괄호를 치겠습니다. 원소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3개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3개라는 것은 이 부분의 원소 개수는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80에서 13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원소 개수는 67개가 돼야 합니다. 자, 67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 원소 개수가 52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합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 있죠. 요거를 활용을 해볼게요. 이게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집합 개수가 67개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아까 이걸 통해서 알아냈고 52 더하기 B 원소 개수 빼기 20개. 그래서 이 공식이 꼭 진짜 합집합 개수를 구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자, 요것을 이용을 해서 동영상 멈춰놓고 38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나요? 네, 다 풀고 보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은 항상 변형. 변형했으면 이거 크게 안 어려운 문제였고요. 역시 이것도 변형. 그 다음에 이거는 순수 비부분. 순수 비부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 숫자를 어떻게 잘 표현만 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이 아까 그 집합 3개짜리 공식을 이용하는 것 뿐이고요. A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려놓고 여기가 공집합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공식대로 하면 11 더하기 10 더하기 8 빼기 잠시만요. 잘못 구했죠. 이거 이렇게 구해야 되겠네요.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합시다. 네, 이게 훨씬 쉽겠네요. 자, 이렇게 다 푸셨죠? 네. 저만 이렇게 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필수예제 11번. 유한집합 원소 개수의 활용 문제 볼게요. 자, 활용 문제는 문제를 잘 읽고 국어적인 능력이 약간 필요한데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전체 학생이 40명인 어느 반 학생들에게 수학 하나, 과학 하나 풀고 채점했더니 수학 마친 학생 22명, 과학 문제 마친 학생 18명.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여기 집합으로 처리할게요. 수학 문제 마친 학생을 A 집합이라고 하고 과학 문제 마친 학생은 B 집합이라고 생각해 버리겠습니다. 자, 근데 A 수학과 과학을 모두 틀린 학생 그러면 A 틀렸고 B 틀렸고 모두 틀렸으니까 교집합 개념이죠. 이 학생들이 10명이래요. 이 학생들의 개수가 10명입니다. 그리고 A집합 원소 개수는 22명. B집합의 원소 개수는 18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는 40명.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집합과 관련된 기호로 표현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훨씬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 문제만 맞힌 학생 구해라. 이렇게 기호로 바꿔놓고 풀면은 우리가 앞서 풀었던 이런 문제들과 똑같은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잘 읽고 해석해서 기호만 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동영상 멈춰놓고 39페이지 풀어보세요. 네, 다 어려운 건 없는데 11-2번의 요 문장만 한번 볼게요. 이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한 학생 수. 자, 그러면 컴퓨터를 뭐 A로 두고 논술을 B라고 두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 수가 바로 이것만 선택했거나 이것만 선택한 거니까 이거 대칭차 집합 구하라는 얘기였어요. 대칭차 집합. 그럼 이거 A와 B의 합집합에서 A와 교집합 개수만 빼줘도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원소 최대 최소인데 이것도 아까 앞서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약간 생각을 더 하면 되는데요. 전체 회원이 60명인 어느 등산 동호회에서 설악산 등반해 본 회원은 42명. 이거 집합 A로 처리합시다. 지리산 등반해 본 회원은 33명. 이건 B라고 처리할게요. 그 다음 설악산, 지리산 모두 등반해 봤으니까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A 교집합 B를 숫자를 딱 준 게 아니라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볼게요. 전체가 60명이에요. 전체가 60명. 근데 A와 B에 이렇게 쓸까요? 전체가 60명이고 A집합 원소 개수가 40이고 B집합 원소 개수가 33인데 얘를 그냥 더해보세요. 더하면 75가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설악산과 지리산을 동시에 등반한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지금 이해되세요?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전체가 60명인데 여기 42명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B가 교집합이 없이 33명이 만약에 한다면 미어 터지겠죠. 여기가 60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42명과 33명이 60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어 터지는 중이에요. 그러면 서로서는 절대 될 수가 없고 B가
좀 이렇게 겹쳐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얼마는 겹쳐 있어야 여기 60이라는 틀 안에 A와 B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60을 빼봅시다. 여기 15명은 반드시 있어야 꽉 채워집니다. 왜냐면 아까 그 공식대로 42 더하기 33 빼기 15를 해야 60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75고 60을 한번 빼본 거예요. 그래야 이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낸 거니까요. 자, 그러면 최소 15명까지는 무조건 같이 동반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60명을 딱 채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더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반 안 해본 사람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더더더 많이 겹치는 거예요. 더 많이 겹쳐가지고 옆에다 그릴게요. 진짜 완전 많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많이 동시에 뭐 예를 들어 30명이 같이 등반을 했다. 그러면 지리산만 순수하게 등반한 사람은 3명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순수하게 설악산만 등반해본 사람 12명이 되죠. 그럼 이때 42에다가 33 더한 거에서 30을 빼봐요. 그럼 45가 되거든요. 그럼 60명에서 45명이 남으면 몇 명이죠? 15명. 이거는 산을 아예 등반 안 해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이 숫자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교집합이 같이 늘어납니다. 자, 이런 원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최대는 어떻게 써요? 정말 많이 겹치면 되겠죠. 그럼 아예 이렇게 돼버려도 되네요. 아예 전체 집합에서 A 집합 안에 B 집합이 완전 쏙 들어가요. 여기 33명이 전부 다 설악산도 다 등반해봤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여집합인 18명이 등반을 안 해봤겠죠. 그리고 여기 최대는 33, 최소는 아까 얼마였어요? 15명. 그래서 두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관계가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물론 지금 잘 이해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해 한번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멈춰놓고 이 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